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퇴 전후의 중장년 여러분들과 인생 후반의 새로운 꿈을 함께 키워가는 채널 내꿈TV의 내꿈CM입니다. 오늘도 내꿈TV를 방문해 주신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55세의 나이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위치이며 또 인생에서 이 시기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55부터 시간을 다시 쓰는 중입니다 라는 책의 중심 내용인 책에서 이야기하는 55세, 즉 50대, 60대 무렵의 인생 후반기, 인생의 나머지 절반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55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면 좋을지, 즉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5세라고 설정한 이유는 삶에서 슬슬 전환점이 왔구나 라고 자각하게 되는 나이가 55세 무렵이고 40대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활력이 넘치는 시기이지만 50대에 들어서면 조금만 무리해도 체력적으로 에너지가 감퇴를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5세 무렵이 되면 몸 건강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입지에서도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의 사회적 입지의 가장 큰 변화가 한가함입니다. 그전까지 회사에서 오직 일만 하느라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 시기에 은퇴를 하게 되면 갑자기 한가한 자유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늘어난 자유시간은 어떻게 보면 자칫 지루함과의 싸움이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루함을 바꿔 생각해보면 삶의 여유가 생긴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뒷전으로 미뤄둔 일들에 도전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온 셈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비로소 손에 넣은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인생 후반기 삶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일, 교양과 취미, 인간관계라는 세 가지 테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입니다. 55세는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는 나이로 회사에 입사한 후 쉬지 않고 일만 하며 바쁘게 살던 사람이라도 이쯤에서 정점을 맞이하고 내리막에 접어들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다시 내려간다라고 하기보다는 멋진 인생 후반기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랜 세월 일과 휴식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지 않고 휴식만 또는 취미와 교양만 추구하면서 정신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겹고 하찮은 일이라도 무료함보다는 괴롭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무료함이란 정말 힘든 고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시간이 생겼다면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는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도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개중에는 정년 후의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매일 여름 휴가 같아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든지 일할 때보다 훨씬 좋다라며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일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좀 더 나이 들어 70세 남자가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가족들에게 그보다 더 큰 민폐가 없을 것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취미와 교양입니다. 55세부터는 이제 무엇보다도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았다고 생각할 만한 순간을 더 많이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봐야 할 것은 모두 보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이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치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본 적은 없더라도 알고 보면
정말 재미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동안 별로 가보지 못했다면 콘서트나 미술관을 종종 방문하여 문화를 향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콘서트에 갈 때도 가기 전에 미리 가수와 음악에 대해 정보를 찾아보고 가면 훨씬 공연에 몰입감이 생기고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미술 전시회 역시 사전 예습이 작품 감상을 흥미롭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독서, 음악 감상,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 빠져보기도 하고 살아있다는 실감을 하려면 예술이나 스포츠 등을 자신이 직접 체험해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으로 즐거움과 동시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언가를 배우고 기술을 발전시킬 때 젊게 살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배워도 배울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55세, 아니 60세, 70세라도 젊음을 잃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55세 이후에는 생활 속에서 잡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잡담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즉,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인간관계 이야기가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55세부터의 이 중요한 인간관계 유지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친구입니다. 이 책에서 친구는 셋만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친구나 지인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런대로 중요한 친구로 계절마다 한 번쯤 만나고 싶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년에 한 번쯤 만나는 정도로 충분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이 세 명의 친구만 있으면 외로움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어질 것이란 이 내용이 저도 무척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면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혼자일지라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생각만으로 마음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55세 이후에는 삶에서 잡담력의 비중이 커지고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잡담력이란 대화력, 즉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대화를 잘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잡담력을 높이려면 우선 말을 간결하게 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단 말을 꺼냈다 하면 멈출 줄을 모를 정도로 말을 혼자 길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력은 말을 되도록 짧게 줄이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짧게 줄이지 못한다면 사고력 기러기를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 내용은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를 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나 농담에 가벼운 웃음으로 답하는 반응도 자리를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55세 이후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과 자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사교성은 성격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예의로 웃어 넘길 수 있어야 하고 가끔은 남을 웃길 만한 재미있는 농담도 할 수가 있으면 더 좋겠죠. 55세 이후에 같은 취미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잡담을 나눌 상대가 있다면 매일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끝으로 직접 대면하는 친구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카페 활동이나 여러 사이트의 리뷰들을 살펴보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교 모임처럼 친목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외로움을 떨쳐줄 멋진 공간이 될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55세 이후 인생 후반전, 인생의 나머지 절반을 행복하고 삶을 좀 더 충실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들을 일, 취미, 인간관계의 세 가지 테마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인생 후반기를 맞이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